부모라면 누구나 자녀 앞에서 솔직하고 싶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실패와 후회, 삶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아이에게 더 나은 선택을 돕고 싶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진실을 다 말하는 것이 항상 사랑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젊을 때는 정직이 최고의 덕목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정직이 때로는 상대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지치게 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신뢰까지 흔들리게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칼과 같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휘두르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부모와 자식 사이라 해도 이 말은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실제로 많은 부모가 자신의 후회나 아픔을 솔직히 전하려다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고 부모의 말 한마디에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도 합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 있는 젊은 세대는 부모의 지나친 솔직함을 조언이 아니라 부담으로 받아들입니다. 한 중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성인이 된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깊이 공감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로해졌습니다. 엄마의 삶을 대신 책임져야 하는 것 같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지요. 결국 관계는 써먹해지고 어머니는 후회했습니다. 그저 가까워지고 싶어 한 말이었는데 아이를 짓눌러 버렸구나. 이처럼 사랑의 이름으로 전한 진실이 아이에게는 무게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부모가 가진 두려움이나 경제적 불안, 부부 갈등 등을 그대로 털어놓는 것은 자녀에게 필요 이상의 짐을 얻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침은 물처럼 스며야 한다. 억지로 쏟아붓는 것은 오히려 마른 땅을 갈라지게 할 뿐이다. 부모의 조언과 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를 한꺼번에 드러내고 모든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자녀가 더 현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할수록 오히려 감춰야 하는 부모의 진실에 대한 지혜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통찰을 바탕으로 왜 때로는 숨기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가 꼭 지켜야 할 5가지 경계는 무엇인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솔직함과 현명함의 균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서로를 지키고 사랑을 오래 유지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될 테니까요. 젊은 부모일 때는 아이에게 숨길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갈수록 부모가 가진 진실의 무게가 다른 방식으로 전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평생 사업 실패와 빚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는 마음을 터놓고 나는 젊을 때 이렇게 망했고 너는 나처럼 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말이 자꾸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아버지도 실패했는데 나도 결국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 아들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도전보다 안정만을 추구하며 늘 위축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진심이 자녀의 발목을 잡은 것이지요.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두고 사람을 격려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성장 중이거나 자신을 믿을 힘이 약할 때 부모의 지나친 실패담은 경험이 아닌 불안으로 전해집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시댁에서 받은 상처와 배우자와의 갈등을 딸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처음에 깊이 공감했고 엄마를 위로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엄마의 불행이 자기 삶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도 나도 저렇게 될까봐라는 불안이 생겼고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습관까지 남았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지나친 솔직함은 아이에게 세상의 가능성을 좁히게 하고 불안한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 심는 사람의 뜻보다 받는 이의 흙에 따라 다르게 자란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전한 말도 받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두려움이나 원망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부모의 역할은 아이에게 인생의 무게를 모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길을 비춰주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실을 전하되 그것이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야 하지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때로 자신의 아픔을 숨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세상은 여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쉽게 꺼냈던 말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감춰야 할 진실은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위해 때로는 조용히 삼켜야 할 말이 있다는 뜻이지요. 다음에서는 정약용이 말한 부모가 자녀에게 쉽게 드러내지 말아야 할 5가지 진실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 말들이 아이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지혜 중에는 부모가 사랑할수록 조심해야 할 몇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는 자녀 교육을 말하면서 말은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가 무심코 솔직하게 전하면 아이의 미래를 약하게 만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첫째와 둘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모 자신의 좌절과 실패를 세세히 털어놓는 것입니다. 부모의 실패담은 교훈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자세하고 생생하게 전하면 아이의 마음을 위축시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젊을 때 사업을 하다 크게 망했고 그 빚 때문에 평생 고생했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아이는 도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실패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시도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지 말라. 그늘은 후대의 햇살을 가린다. 부모가 지나치게 자신의 실패를 강조하면 아이들은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이미 패배를 먼저 상상하게 됩니다. 둘째, 경제적 불안이나 돈에 대한 두려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솔직함을 가장한 걱정으로 아이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우리 집은 돈이 없어. 네가 잘 벌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혹은 돈은 항상 부족하고 삶은 늘 고단한 거야. 이런 말은 아이에게 책임감을 주는 대신 막연한 두려움과 결핍감을 키웁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마음 깊숙이 불안을 안고 살아가게 만들지요. 정약용은 궁핍을 지나치게 드러내면 마음이 늘 부족함을 쫓게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서 세상은 냉혹하고 나는 늘 부족하다는 믿음을 배웁니다. 그 믿음은 도전과 성취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 2가지는 부모가 무심코 진실을 알려주려는 마음에서 흘려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직 세상을 경험하기 전에
부모의 두려움과 후회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면 그것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실패의 그림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할 때는 타이밍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충분히 성장하고 세상을 바라볼 힘이 생겼을 때 경험을 나누는 것과 어린 마음에 무거운 현실을 얻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다음에서는 정약용이 말한 나머지 3가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무심코 꺼내기 쉬우나 결국 아이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왜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더 현명하게 전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정약용이 경계한 나머지 3가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사랑의 이름으로 쉽게 꺼내지만 사실은 자녀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셋째, 부부 사이의 갈등과 서운함을 아이에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부모가 서로에게 느끼는 분노나 서운함을 자녀에게 솔직히 말하면 아이에게 정서적 부담을 안깁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갈등을 듣고 자란 아이는 사랑을 불안한 감정으로 기억하게 되고 성인이 된 뒤에도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의 근본은 화합에 있으니 내 갈등을 자식의 어깨에 얹지 말라. 부부의 문제를 자녀에게 털어놓으면 아이에게는 선택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누구 편에 서야 할지 몰라 불안해지고 결국 사랑을 두려워하게 되지요. 넷째, 가족이나 친척에 대한 깊은 원망을 그대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척의 잘못이나 과거의 상처를 아이에게 세세히 알려주면 자녀는 불필요한 증오를 배우게 됩니다. 너희 삼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희 할머니는 날 힘들게만 했어.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가족 안에서도 불신을 키우고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원한을 대물림하지 말라. 그것은 후대의 가슴을 멍들게 한다. 부모가 자신의 상처를 공유하고 싶어도 그것이 자녀에게는 세상과의 연결을 차단하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삶에 대한 지나친 냉소와 체념을 솔직히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이기적이야.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을 거다. 인생은 결국 고통뿐이야. 이런 말은 현실을 알려주려는 의도일 수 있지만 아이의 마음에 희망 대신 포기를 심어줍니다. 도전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불신하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소극적으로 선택하게 합니다. 정약용은 경고했습니다. 삶을 비관으로 물들이면 젊은 피는 식어버린다. 아이들이 스스로 부딪히며 세상을 배울 기회를 빼앗는 것이죠. 이 3가지는 부모가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 삶을 돌아보며 느끼는 허탈함이나 분노 혹은 가족 간의 복잡한 사연들을 자녀와 나누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에게 현실을 견디는 힘이 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완벽히 감정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말했듯 진정한 사랑은 아이의 마음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천천히 물처럼 스며드는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세상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의 무게를 얹어주면 그 무게가 오히려 그들의 가능성을 막아버립니다. 앞에서 살펴본 5가지 진실은 부모가 사랑 때문에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실수를 피하기 위해 현실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다음에서는 부모가 지켜야 할 현명한 태도와 실천 방법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면 아이의 자립을 돕고 사랑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위해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태도와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사랑이란 물러서야 온전히 흐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을 덜어내야 오히려 아이가 단단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기입니다. 세상을 설명하려 애쓰는 대신 부모가 스스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됩니다. 돈의 가치, 인간관계의 예의, 좌절을 대하는 태도는 강의가 아니라 삶으로 전해집니다. 아이가 보고 배운 것은 말보다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둘째, 아이가 묻기 전에는 깊은 상처를 털어놓지 않기입니다. 아이의 발달 단계와 감정적 준비 상태를 부모가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질문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조금씩 경험을 나누어도 늦지 않습니다. 조급히 진실을 알려주려다 마음의 균형을 잃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이야기하기입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냉정함을 말할 때도 끝에는 가능성과 희망을 함께 전해야 합니다. 세상은 힘들지만 노력하면 길이 열린다. 사람은 변덕스럽지만 좋은 인연은 반드시 있다. 이런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도전할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넷째, 자녀를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자주 전하기입니다. 아이를 어른으로 존중하면 아이 역시 책임감을 배우게 됩니다. 네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네가 힘들 때 나는 옆에 있지만 결정은 네가 할 수 있길 바란다. 이런 말은 부모의 경험을 강요하는 대신 아이의 내면을 성장시킵니다. 다섯째, 부모 자신의 삶을 놓치지 않기입니다. 정약용은 부모가 자기 삶을 가꾸어야 자식이 삶의 힘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은퇴 후에도 배우고 성장하려 노력하면 아이에게는 도전과 배움의 태도가 자연스레 전해집니다. 자신의 일상을 돌보고 작은 행복을 찾아 살아가는 부모를 보며 아이도 인생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5가지 태도는 거창한 성공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사랑을 숨기거나 감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아이를 짓누르지 않도록 조절하라는 뜻이죠. 부모가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완벽히 다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아이에게 성장할 여백을 남겨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지혜는 바로 이 여백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왜 부모의 침묵과 신중함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지 돌아보려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따뜻한 인사와 함께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이 때로는 아이의 자립을 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키우는 일은 논에 물을 대는 것과 같아서 물을 가득 채우면 썩고 적당히 흘려보내야 산다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진실을 다 말하면 아이의 마음은 스스로 서볼 기회를 잃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늘 해주고 싶은 말은 세상은 널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항상 너의 편이야.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이해보다 오해가 많고 정직함이 늘 보상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잡한 현실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아이에게는 부모의 인생이 마치 미래를 예고하는 책처럼 보입니다. 그 책이 너무 잔혹하거나 절망적이라면 아이는 아직 읽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신의 경험을
적절히 선별해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보호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의 어두운 면은 어린 시절 너무 일찍 알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성격을 만듭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은 사람을 잃게 한다라고 경계했습니다. 어른이 된 뒤 자연스럽게 겪게 될 고난을 어릴 때부터 의심으로 채우지 않도록 부모가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모는 아이가 성장할 때 지켜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조언을 건네되 지나친 통제나 부정으로 끊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네가 실수해도 나는 네 편이야. 네가 상처받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진실을 감추는 것보다 더 깊은 힘이 됩니다. 사랑을 숨긴다는 것은 거짓으로 아이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견디고 살아갈 힘을 아이 스스로 만들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답을 주지 않을 때 아이의 마음은 비로소 자기만의 힘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도 그 여백 속에서 한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자녀를 지켜보며 내 삶을 다시 사랑하고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게 되죠. 정약용이 말한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나를 키우는 것과 같다는 가르침이 바로 이때 와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긴 여정을 정리하며 부모로서 지켜야 할 핵심 지혜를 따뜻하게 되새겨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이 오늘의 이야기를 삶에 담을 수 있도록 짧고도 힘있는 조언과 감사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는 것이 언제나 지혜로운 선택은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했듯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흐를 길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아이에게 모든 진실을 쏟아내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힘을 잃습니다. 첫째, 부모 자신의 실패와 고통은 아이의 나이와 성숙도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전해야 합니다. 둘째, 인간관계의 잔혹함을 너무 일찍 가르치면 사람을 믿는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세상의 냉혹함은 경험을 통해 배우게 두는 것이 오히려 자립심을 키웁니다. 사랑을 숨긴다는 것은 결코 아이를 속이거나 기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세상을 두려움 없이 마주하도록 적당히 감싸주는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때가 오면 조금씩 벗기고 아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지켜보는 일입니다. 부모 역시 완전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모든 답을 알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이를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기보다 아이의 삶을 응원하고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가르침은 삶으로 보이는 것이요, 사랑은 그 삶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때로 말없이 기다려주고 필요할 때 등을 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진실을 전해야 할지 감춰야 할지 고민한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부모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함께 나눠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